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성명서가 발표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다소 좀 매파적이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있는 거죠. 하나가 트럼프고 하나가 이제 파월인데 트럼프 풋이라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장을 받쳐줄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사실 좀 많이 흔들려서 이제 거의 좀 없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이제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인 반면에 파월은 지난번에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고 얘기해서 한번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고요. 이번에도 다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파월 풋을 좀 여전히 좀 보여준 그런 모습이 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연준이 미국의 성장 전망치를 1.7%로 내렸죠. 반면에 실업률은 올리고 또 물가 인플레 전망치는 올렸습니다. 성장률도 2% 아래로 내려오고 물가랑 실업률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결국 경기가 별로 쏙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리 오늘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 적다고 해도 이 지표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전혀 또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또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최근 미국 증시보다 견조한 움직임이 그렇죠.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모건스탠리에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훈풍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은별의 말씀드렸지만 모건스탠리의 이 훈풍이 어제 삼성전자한테 또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58,500원, 장중에 59,000원 넘기도 했었고요. 59,200원까지 어제 장중에 올라갔었죠. 1.56% 올랐습니다. 이게 3개월짜리 차트인데 작년에 올 2월에 2만 원까지 좀 떨어진 이후에 쭉 다시 좀 올라가서 이제 6만 원 근처까지 좀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도 2,700억 넘게 2,8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서 사흘째 순매수세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생기면 한 1조 원 가까이 매수 규모가 늘어날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밑에 이게 삼성전자 월별 순매수세인데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시작됐다라는 말씀은 아주 귀에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죠. 쭉 해서 작년 9월에 무려 8조 넘게 팔았었고 쭉 2조, 4조, 3조, 2조, 1조 이렇게 해서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 첫 주차 때 좀 그런 기대가 갔지만 여지없이 무너졌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도 마이너스긴 한데 2,600억대까지 조 단위에서 확 줄었죠. 3월 들어서 현재까지는 약 1,000억 가까이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도세를 이어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순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목표가를 많이 올렸는데요. 특히 모건스탠리의 리포트의 내용 중에는 상승 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SK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이런 가장 이슈들 이런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SK 주가에 비교적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일어났던 전반적인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아직 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전망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넘어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당분간의 상황은 업황도 개선되는 분위기가 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여전히 아직도 5만 원대 아니겠습니까? 6만 원도 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6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그런 모멘텀이 좀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 사항은 식품주입니다. 일단 어제 식품주들 주가를 좀 자세히 보면요. 어제 농심 5.5%, 오리온도 거의 5%, CJ 제일제당도 4.5%,
오리온 홀딩스도 그렇고 SPC 삼립도 3% 가까이 올랐고 쭉 보니까 메일유업도 오르고 농심홀딩스도 오르고 이렇게 좀 식품 관련 주가들이 어제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삼양식품은 장중에 95만 8천 원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리온, 농심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해외 수출에 대한 수치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되겠고 좀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 인상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 가격 인상, 예를 들어 라면 값이라든가 뭐 식용유 값이라든가 밀가루 값이라든가 오르는 것들이 싫죠. 당연히 물가가 올라와서 그만큼 가게에 압박이 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을 올린다는 것만큼 실적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모멘텀이 드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리온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최근에 이 제품 가격 인상 이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이 계속 되면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도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이제 120만 원까지 올리는 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잇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게 수출하는 국가가 뭐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뭐 중국 등등등 이게 되게 좀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중동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제 이 아시아권에 주로 이제 수출이 이제 집중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북미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출 커버리지가 좀 확대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모멘텀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오리온도 아마 노리고 있을 거고요. 농심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죠. 일단 가격 인상 부분도. 그다음에 삼양식품에 비해서 사실은 되게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농심의 주가를 끌어올릴 그런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들인데 또 올라갈 때는 또 탄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식품주들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3월 들어서 20개 종목에 대해서 비중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대한 종목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한화솔루션, 크래프톤, 그다음에 YG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비중을 줄인 종목이 이제 SK텔레콤하고 우리금융주주 두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로 변경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차익을 내는데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대한항공 주가 뭐 오른 폭은 미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한항공 주가 22,750원 이렇게 올라갔고요. 대한항공 지분을 8.36%에서 9.01%로 대략 0.6%포인트 이상 좀 더 지분율을 좀 늘린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가 좀 워낙 낮다라고 국민연금을 좀 보고 있고요. 좀 보시는 것처럼 차트도 보시면 지난 2월 말에 24,000원대에서 지금 22,000원대까지 또 한 10% 이상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 역사적 최저점 수준의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점. 그러면서도 이제 이 통합 작업도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겠고 한화솔루션, 태양광 쪽 일단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좋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아시아 쪽에서 미국 수출하는 이게 결국 이제 중국산 제품이 중국 제품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단이 좀 된 부분들도 있고 미국 내에서 어쨌든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 태양광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상당히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 국민연금도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FOMC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로 최종 결론 나왔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소식 덕분이었을지 미증시 후반부에 좀 힘을 내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나스닥이 1.4%대 지수 상승을 보인 채 17,750선에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빅테크 종목들의 가격 반등이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그 전날 낙폭을 만회해주면서 이날 장에서는 4.7%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이 리플이라는 한 코인 회사가 SEC와 2020년도부터 진행하던 소송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리플의 주가가 급등하자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체 시가총액 중에 상위권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코인 시장 안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의 주요 내용들 간략하게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하향으로 전망이 됐고요.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월가에서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연말까지 PCE가 3%도 넘을 수 있다. 좀 이런 지수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극도로 우려했던 수치는 아님을 확인하면서 일부 좀 안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 무엇보다도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길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이러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젠슨 앙시우 같은 경우도 관세와 관련돼서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단기적으로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재차 확인해 주면서 최근 경기 침체라던가 이 관세발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눌려 있었던 투자 심리가 다행히도 회복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안에서 우리가 지켜볼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AI 관련된 부분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미국과 중국 쪽의 동향을 놓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나 머스크의 X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블랙락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AI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 금액을 계속해서 모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목표를 보여줬는데 그게 올해 들어서는 1,000억 달러까지 증액됐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들도 AI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겠다라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AI 인프라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해둘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간밤 중국 쪽에서의 코멘트도 함께 추가가 됐는데요. 앞서서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중국 안에서의 AI 인프라 확대를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텐센트도 간밤에 올해 AI 인프라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100억 달러는 텐센트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할 만큼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AI 확장을 놓고는 상당히 진심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유럽 쪽 이슈로 놓고 봤을 때는 방산과 철강 관련된 이슈를 놓고 관련주들의 변동성 오늘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철강의 수입량을 15% 감축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 순위로 놓고 봤을 때는 3위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우리나라 철강주들에게는 악재도 작용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유럽이 이 무기 공동 조달을 238조로 잡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나 노르웨이 쪽으로 좀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이 방산과 관련해서 유럽 쪽의 호재를 상당히 반영해서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주요 이슈 하나만 짚어드리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마무리 국면에 치닫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날 푸틴 대통령과 90분 전화통화 이후에 어제는 젤렌스키와 함께 1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완전 휴전과 관련돼서 양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종전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기다려보시죠. 그리고 오늘과 내일 여전히 GTC 컨퍼런스에서 주요 일정들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 쪽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퀀텀데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섹터 안에서의 흐름들도 주의를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국내 증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순위로 보도록 하겠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7%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온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사실 실적이 긍정적이진 못했는데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시간 외에서는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 상황도 바로 보시죠.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콜마 B&H나 웹젠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조가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가 됐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출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보시죠. 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SNS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블랭크 마스크와 관련된 기업인데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슈 바로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 네. 포토 마스크가 장당 1억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한번 맞아요. 드린 적 있잖아요. 블랭크 마스크는 그냥 뜻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스크. 이제 포토 마스크의 회로를 그리기 전에 네. 회로 그리기 전에 이제 빈 마스크를 블랭크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코스닥에 이제 FST라고 그 펠리클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은 블랭크 마스크가 한 60% 정도, 그다음에 펠리클과 관련돼서는 FST랑 이제 경쟁을 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FST랑 FNS텍이랑 그 두 기업에 어느 정도 좀 연구 개발비를 줘서 EUV 이제 를 펠리클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들어가냐 아직까지는 좀 약간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그림으로 잠깐 좀 설명을 네. 드리면 이제 이게 장당 5이 넘는 포토 마스크거든요. 반도체 회로가 그려져 있는. 그럼 이 위에서 빛을 쐬면은 밑에 이제 음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웨이퍼에 새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랭크 마스크는 바로 포토 마스크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펠리클은 이 포토 마스크가 비싸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 이제 덮는 게 펠리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블랭크 마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차트는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최근 추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약간 너울너울하다가 네. 바닥 좀 잡고 한번 세게 좀 반등을 줬고 잠깐 쉬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강보합 정도를 주긴 했는데 이쯤에서 신호가 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었었는데 그 구간에서 일단 그 체결 강도가 홀딩 신호를 줬고 어제 이제 나름대로 한 5.81% 고가권 기준으로 6%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요,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대 신호를 체결 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저기는 한 13일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13일에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신호를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3월 13일이고요. 체결 강도 당일과 5일이 완성이 됐네요. 네, 완성됐고 전일 네. 뭐 많이 올라서 체결 강도 한 200 정도 가면서 이제 좀 약간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힌트를 좀 줬고요. 네.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당일 체결 강도만 좋았을 때는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내가 어떤 분석했던 종목이 이런 당일 체결 강도만 좋았을 때는 뭐 매수 들어가는 건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수급이 좀 안정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두 개가 동시에 100을 들어가
들어갔을 때 일단은 들어가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이틀 정도 좀 약간 그 머뭇거리는 순간이 있었었는데 역시 체결 강도 더 좋아지면서 SNS텍의 체결 강도 홀딩하라고 신호를 알맞게 준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유입됐는데 역시나 주가도 동일하게 반응하면서 체결 강도와 함께 6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SNS텍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월덱스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일까요? 저희 이제 저번 시간에 네. 빅샷 종목으로 TCK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 있잖아요. 네.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머티리얼즈 TCK는 이제 비포어 마켓 장비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KNJ 월덱스는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직접 사서 쓰는 게 이제 애프터 마켓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프터 마켓 쪽에서는 월덱스 KNJ가 뭐 상당히 좋은 실적도 내고 있고 주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픽하신 이슈도 좀 궁금한데요. 월덱스의 이슈는? 네. 월덱스 작년 영업이 네. 793억, 전년비 대비 8.4%. 요건 사실 이렇게 호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단 작년에 실질적으로 좀 약간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실적이 좀 빠진 기업이 많은데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이제 표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비포 마켓이랑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비포 마켓은 장비사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업체 IDM,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비포어 마켓이고요. 애프터 마켓은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 구매를 해서 이제 부품을 쓰는 게 어떤 애프터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똑같은 제품들인데 싸기 때문에 최근에 이 애프터 마켓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비포어 마켓 대비 20% 할인해서 판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 있죠. 뭐 키옥시나 마이크론 등에도 요게 이제 월덱스 관련 자료거든요. IR 자료. 키옥시아 마이크론 쪽. 요즘에 이제 낸드 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키옥시아도 상당히 좀 약간 그 퍼포먼스를 내면은 월덱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낸드 시장이 점점 더 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재를 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해도 반도체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위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네. 요날 이제 신호 되게 신호가 좋은 나왔는데 타이밍에 줬네요. 그렇죠. 네. 신호가 상당히 좋은 타이밍. 이렇게 한번 좀 가려볼까요? 네. 이제 이게 사실 뭐 상승으로 반전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약간 좀 애매한 네. 구간이에요. 딱히 차트만 뭐 월덱스 기업 좋은 건 아는데 상승 이제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 쪽으로 확실히 어떤 전환을 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 날 일단 이렇게 W자를 이렇게 그려놨죠. 이건 이제 30분 봉으로 보면 완벽하게 W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요 날 체결 강도 이제 완성이 돼서 한 이틀 정도 네. 나름대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전에 역시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화살표 있는 구간이랑 저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계속해서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신호를 유지 신호를 줬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살표가 있는 날은 3월 12일이었고요. 당일 체결 강도 그리고 일주일 체결 강도가 좀 100을 채워주는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이 밑으로 보시면 일주일 체결 강도가 이제 100이 없고 처음으로 네, 100이 처음 들어갔어요. 들어갔네요. 사실 네. 기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신호만 보고 사실 재지 않고 들어가셔도 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체결 강도는 안정되게 일주일 체결 강도 안정되게 유지가 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 한번 좀 빠졌지만 이틀 전에 한번 빠졌지만 체결 강도 네. 높게 유지가 되면서 당연히 홀딩으로 포지션을 잡아도 되는 부분들을 체결 강도가 확실히 좀 약간 표현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덱스 보게 되면요. 이제 석 달 체결 강도도 100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반도체 기업들 괜찮아서 월덱스에도 계속해서 매수 신호가 들어간다면 석 달 체결 강도가 100을 웃돈다면 네. 좀 더 끌고 가도 될까요? 네. 여기서 하나 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한 달 체결 강도보다 60일 체결 강도가 더 높을 수가 그거 있나요?라고 궁금해요.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수급을 선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네. 우리가 보통 60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20일선이 살짝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60일 체결 강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려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다음 종목 저희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리온 최근에 그 제과 관련된 식품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정말 네. 좋더라고요. 이사님께서는 오리온의 이슈를 또 어떤 걸 들고 왔을지 궁금해요. 상당히 무겁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네. 박힌 종목인데 최근에 네. 흐름을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모멘텀 한번 잠깐 보도록 어. 할까요? 증권업계 목표가 줄상향 오리온 주가 4.9%, 오리온이니까 4.9% 오른 게 이제 뉴스화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지난달 중국 법인 189% 와. 성적. 사실 네. 저는 초코파이 단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사실 우리 그 앵커님 초코파이를 혹시 드세요? 내 돈으로 사서? 저 친구들 생일 케이크 할 때. 생각할 때 쌓아놓으면 나름대로 이쁘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중국에서 지금 그 불닭볶음면도 굉장히 좀 약간 카피 제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두 개를 놓고 봐도 포장까지 똑같은, 닭그림까지 똑같은. 아, 근데 중국에서 카피 제품이 나오는 네, 그렇죠. 거예요? 아.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카피 제품도 있긴 합니다만 네. 워낙에 이 어떤 네이밍이 좋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고요. 지난해 45개가 팔렸다. 아. 일단 뭐 조금 더 팔면은 전 세계 인구 1년에 하나씩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가격 인상 효과 지금 그 카카오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초콜릿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오리온도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좋고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율도 더 개선된다면 앞으로의 실적은 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가는 또 반응을 어떻게 해줬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느리게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네. 와, 최근 추세 정말 네. 좋네요. 좀 약간 특징적인 점이 네. 좀 오른다 싶은 날 이럴 때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서운함을 많이 좀 느끼거든요. 어떤 날이냐면 전고점 뚫고 전날 고점 뚫고서 올라갈 때 꼭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네. 좀 내려가면서 끝났을 때 어제도 그렇네요.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일단 뭐 마이너스로 뭐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다 높은 흐름들을 하루만 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물을 좀 받는 듯한 느낌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가 뭐 주식에서 좀 흔히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터는 듯한 좀 약간 느낌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나름대로 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고 네.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나름대로 좀 약간 그 찬찬히 올라가는 느낌도 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신호가 나온 다음에 고점 돌파하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체결강도 좀 화살표 있는 날에 또 네.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3월 7일 날 신호가 나와줬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네. 체결인데 100 돌파된 이후에 거의 계속 한 유지하네요. 2주째, 네. 2주쯤 안 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좀 네.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에서 120단, 30단, 40단을 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뭐 차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어제는 거래가 좀 약간 많긴 했습니다만은 네. 중간에 하루 좀 빠지고 계속적으로 약간 빠지는 날, 음봉을 보이는 날도 160일을 보여줬고 그러네요. 이렇게 네. 좀 약간 빠졌습니다만은 뒤에 이제 한 달 체결 강도까지 받쳐주면서 굉장히 좀 약간 빠졌을 때 이걸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혼란스러울 때 체결 강도를 체크를 하시면은 뭐 나름대로 뭐 안정되게 갖고 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60일 체결 강도가요. 여기 2월 19일 날 100 들어갔다가 이탈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냥 쭉 가져가도 괜찮을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60일 체결 강도가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요. 네.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한 달 체결 강도가 일단 다시 들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까지 흐름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60일 체결 강도까지 너도? 들어가서 네 개가 모두 다 100을 들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오리온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체결 강도 예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YOM이고요. 네, 시총이 정말 작더라고요. 270억 원가량 되는데 네. 어쨌든 예시 종목이라서. 네, 예시 종목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YOM 주주분들은 오해를 안 하셔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좀 감사 시즌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좀 약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YOM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시가총액 작은 거는 가급적이면 좀 약간 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나름대로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줘서 기업 내용은 보지 마시고요. 폴리에틸렌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긴 한데 기업 내용은 보지 마시고 체결 강도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시 종목으로 저희가 이런 이슈 들고 온 거 그래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니까요. 이슈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와이오의 지난 영업이익 전년비 대비 621% 좋아졌다. 와.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뭐 단단히예요, 단단히. 억으로 따지면 단단인데 네. 와이오의 소액주주 지분 5% 확보, 경영진 교체 추진. 과거에 어떤 그 가장납입 좀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납입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기업 내용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렇게 딱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는 네.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업인지는 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랑 체결 강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교과서 적일 정도로 차트랑 체결 강도가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와 정말 그러네요. 진짜 답답하게 횡보하다가 이날 네. 체결 강도가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않았습니다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빠졌다가 양봉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날 사실 체결 강도가 나오기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계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연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굉장히 좀 재미있는 흐름이 나와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끔 네. 올라가면 체결 강도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이런 날도 체결 강도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화살표 있는 날 체결 강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네. 뭐 거래 워낙 싸서 사실 뭐 500원 5만 주 뭐 네. 한 달 용돈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근데 체결 강도가 당일 5일 한 달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뭐 이렇게 오른 날 그런 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좀 약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약보합 정도 상태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어떤 뭐 너무 저가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YOM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시가총액이 작거나 큰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감사 시즌인 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동전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저희 4종목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빅샷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샷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네. 하나금융지수요. 네. 일단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금융주들 흐름이 좋았다가 확 꺾였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KB금융이나 이제 신한지주나 이런 어떤 대표적인 금융지주사들 흐름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좀 못 잡고 있는데 금융지주 중에 가장 빠르게 좀 턴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금융지주거든요. 네. 그래서 체결 강도도 좋고 수급도 좋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차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금융지주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대 금융 첫 PBR 한 배 벽을 넘을 것이다. 사실 은행들이 PBR 그 한 배를 넘는 기업들이 거의 없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하나금융그룹이 밝힌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은행 보면 CET1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게 보통 뭐예요? 자기 자본 네. 비율인데 은행은 자본 비율이 3개가 있거든요. 네. 보통주 자기 자본이 있고 기타 자본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보완 비율이 있는데 네. 그 3개를 모두 합친 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BIS 비율이거든요. 이 3개의 자본 비율 3개를 합친 게 이제 BIS 네. 자본 비율이고 CET1은 이제 보통 자본 비율인데 뭘 뜻하냐면은 은행이 좀 약간 손실권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떤 그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CET1이거든요. 보통 13이 넘어 상당히 은행권에서 좋다라고 하는데 하나금융에서는 13%를 넘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차트 지금 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바닥 딛고 올라가네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손으로 네. 어떤 KB나 신한지주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런 반등이 안 나왔어요. 네. 다. 근데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지주 쪽에서는 가장 먼저 반등을 주고 있고 수급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고점 넘어간다라고 하면 좀 무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안정된 어떤 수익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지금 다시금 전에 하락분을 좀 만회하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수급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2주 연속으로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시도를 줬을지 한번 네. 공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60일 체결 강도는 아직은 좀 100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그래 들어갔네요. 근데 네. 이게 사실 바닥권에서 나왔으면 좋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저는 가격적인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60일 체결 강도 100, 20일 체결 강도 100, 5일 체결 강도 100. 어제 이제 1.4%인데 390이요? 네, 체결 강도가 거래량이 62만 주인데 체결 강도가 400에 갖고 390이 나왔다라는 것은 네.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좋은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말씀해 주셨는데 4가지의 체결 강도가 모두 다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 자체도 직전에 하락분을 만회한 수준이고 그걸 아직은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 부담은 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빅샷 종목 공개를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좀 재미있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서부 T&D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과거에는 서부 네. 트럭 터미널이었던 기업이었었어요. 트럭 터미널이요? 네. 저기 양천구 신정동에 트럭 터미널 엄청 큰 부지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부동산과 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홈플러스와도 좀 약간 연관이 좀 있고요. 어떤 기업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 T&D, 이제 한글로 서부 T&D를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HTS는 서부 영어로 T&D라고 써야 네. 나오는데 그 종목명을 신한 서부 T&D 리츠라고 치면 종목명이 하나가 나와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서부 T&D가 이제 스폰서를 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리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홈플러스를 인천 스퀘어 홈플러스가 이것도 이제 그쪽에 리츠에 관련된 상품인데 우리가 보통 홈플러스 보면 단독 건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인천 스퀘어 홈플러스가 입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어떤 리스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츠 회사들이 이 홈플러스 사태 이후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굉장히 많이 쳐졌어서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분석은 어떤 의미냐면 홈플러스로 인해서 대출받은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70%도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좀 없다라는 얘기고, 이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어디예요? 용산에 있는데. 드래곤시티?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네. 서부 T&D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네. 있고, 일단 포트폴리오도 좀 재편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관광호텔, 쇼핑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서부 트럭 터미널도 지금 이게 언제 쪽에 개발한다고 하는지 아직까지 개발 안 했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개발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일단 퍼포먼스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 T&D, 영어로는 T&D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지금 좀 약간 우리가 보통 포카 칠 때 네, 포카요? 히든 카드 있잖아요. 히든 카드. 히든 네. 카드가 뭔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이. 네. 지금 이렇게 좀 주가를 공개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럼 지금 주가 추이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한국을 길게 하네요. 네. 너울너울하는 네. 약간의 좀 박스권 형태인데 큰 느낌은 없습니다. 큰 느낌은 없는데 제가 이 기업을 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 앵커님 네.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한 얼마 뒤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네.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네. 그런 느낌 받는 종목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배열, 역배열 네, 그렇죠. 그것도 조금 초입입니다. 네. 초입. 이제 정배열에서 역배열 구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짧게 네. 극복을 했고 어제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저희 한번 과연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네. 또 기업 내용은 네.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네. 되는 기업입니다. 리스크도 없고 네. 그다음에 어제 2% 올라간 날 200에 가까운 체결 강도, 그다음에 5일, 20일이 동시에 100을 들어갔다는 점. 한 달 체결 강도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긴 합니다만 좀 다시 들어갔을 때 좀 기존 추세가 강화가 된다. 기존 추세는 뭐 상승 추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턴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지금 주가가 미래가 굉장히 재밌는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우선 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탄탄한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시장의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체결 강도가 전일에만 200% 가깝게 형성이 됐고요. 5일과 그리고 20일 체결, 한 달 체결 강도까지도 100을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구 T&D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호의 빅샷을 통해서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알아봤고요. 그리고 빅샷 종목도 2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빅샷 종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수익률을 안겨줄지 너무나도 기대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근호의 빅샷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S&T 에너지입니다. LNG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으로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에어쿨러 매출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에어쿨러는 이 핀튜브 방식의 공랭식 열 교환기를 뜻하는데 뜨거운 액체나 기체를 식혀주는 장치로서 최근 LNG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미 매출이 60% 이상 이 LNG 향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LNG 산업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LNG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50년 800메트릭톤까지 증가할 전망인데요. 이 가운데 북미와 중동에서의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미와 중동이 주요 LNG 수출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북미의 LNG 수출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면서 역대 2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9%, 영업이익은 167.4% 늘어날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KT입니다. KT 먼저 5G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유선 네트워크의 강점과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범 서비스 노하우로 초기 점유율에서 3사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5G 가입자가 증가를 했고요. 또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19년 4분기부터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0년 2월 이후 누적 상승률은 99%에 달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 종가가 5만 700원을 기록하면서 2010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5만 원대를 돌파했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15년 만에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회복했습니다. 또 주주환원 정책 역시도 매력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해서 25% 늘어난 데다 또 총 주주환원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62% 늘어났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외인 한도가 소진된 데다 또 해외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 DR 프리미엄이 8%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6만 7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IT 산업 리포트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4년 만에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25의 시리즈는 또 연간 판매량이 3,800대로 전망이 되면서 갤럭시 S24의 판매량을 상회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2분기에 이 S25 엣지가 출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울트라 모델은 고가 모델을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폴더블 폰 판매에 주목해보자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이전 모델 대비해서 두께도 얇아진 데다 카메라 화소도 업그레이드 됐고요. 또 화면 주름 역시도 개선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폴더블 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880만 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애플이 2026년 4분기에 폴더블 폰을 신규로 출시할 전망이어서 2026년이 또 폴더블 폰의 제2의 성장 구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혜주로는 삼성전기와 MC넥스가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고용량과 초소형 MLCC의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광학솔루션의 매출 역시 확대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견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 최고 실적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액추에이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50.9%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BHI입니다. 신규 수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데다 또 천연가스와 원자력 산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앞으로의 주가가 더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복합 해열 회수 발전기로 인해서 매출은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 급등에 따른 파생 상품 손실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법인세 환급으로 인해서 최종 순이익은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53.9%, 영업이익은 56.8%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신규 수주는 1조 원 이상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 복합 해열 회수 발전기가 3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올리면서 전년 대비해서 80.5%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발전소 보조 설비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204.9%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체코 원전 해외 SMR 업체의 발전소 보조 설비 수주 가능성과 또 이 미국 내 복합 화력 발전 플랜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주목해보자는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 2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 38.9%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호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가장 묵직한 이슈라고 한다라면 FOMC 회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25에서 4.5%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페드가 연내 2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로 좀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좀 환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도 관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은 좀 환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좀 돌파한 이후에 상단에 대한 저항대는 존재하지만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보실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시장에서 대형주 쏠림 형상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선정한다라면
통산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전일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구리 관련된 산업에서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5개월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점, 여기에 방산까지 더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른 방산주에 대한 키 맞추기 전략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우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딱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곰베랭커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시장 하루 만에 반등을 했고요. 파월이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가는 뉴욕 시장을 이렇게 딱 잡아서 좀 버텨주고 있다, 올려줬다, 이제 이렇게 해석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글쎄요 어디까지 갈지 참 생각이 좀 해봐야 될 타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연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라든가 또 주요 지표들 보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다른 지표들은 또 좀 이를테면 하향 안정돼야 될 지표들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예상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 파월은 이렇게 좀 누르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게 계속해서 좀 사그라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탑3 또 어떻게 뽑으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이 전문가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 관련된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어저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키면서 올해 2분기에는 낸드 플래시와 디램 가격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실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지난 17일 이후에 사흘 연속 삼성전자에 대한 사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레거시 반도체 가격 흐름에 대한 첫 공식 확인 자리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주요 실적 발표를 통해 예상보다 견조한 수요 동향 및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삼성 SDI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어제 정기 주주총회에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두고 앞으로 다가올 배터리 슈퍼사이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미국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시설 투자에 쓰겠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차세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인 P7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1분기 내에 출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사 보수 한도액도 20억 원 삭감에 나서면서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카오 소식입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이 네이버, 카카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증시 주도 업종인 AI 성장세로 인해서 투자 모멘텀이 형성된 영향이 커 보이는데요. 업계는 그동안 강조해오던 초개인화 AI 전략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인터넷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달만 하더라도 연기금은 네이버를 270억 원, 카카오를 420억 원을 순매수하는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은 카카오 주식을 무려 2,2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매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려 잡은 걸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삼성 SDI의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연기금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네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MBT가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기존의 최대주주인 박수근 씨가 소유한 보통주 381만 9,756주 138억 원어치를 모멘토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캐시워크라고 여러분들도 몇 번씩 즐겨보셨을 겁니다. 저도 즐기다가 돈이 너무 안 쌓여서 지워버렸는데 모멘토 주식회사가 캐시워크 운영사인 너치 헬스케어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캐시워크 운영사에 자금이 들어올까 이런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고요. 두 번째는 농심 소식입니다. 농심이
참 그 1위 종목이 1위 그 기업에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삼양식품의 그 상승세에 너무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셨을 텐데 농심도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라면 1위 업체의 지위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요. 17일 날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17개 브랜드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을 하면서 소비자 가격에다가 물가 상승을 전가를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가루 가격이 최근 한 달 새에 6.57%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 생산지 세계 1위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밀가루 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농심이 주력 원재료가 밀이기 때문에 이 밀가루 가격 하락세는 굉장히 그 영업이익의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농심보다도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인데 자, 흑자 전환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910억 원으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전망치가 전년 대비 114.7% 증가한 1조 1,055억 원이 제시가 되면서 지금 일단 하루 급등을 했고요. LG화학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다양한 화학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윤님 말씀하신 좀 마지막 LG화학도 그렇고요. 사실 또 LG화학은 또 2차전지 소재를 또 만들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 또 대표적인 또 소재주로도 계속 언급이 좀 되는데 전체적으로 2차전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화학 쪽 분위기가 조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좀 그 주가 반등이 조금 미약했는데 어제는 좀 많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결국 실적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56분 좀 돼가고요. 동시효과 상황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배로 거 전해주십시오. 네, 3월 20일 목요일장 국내 예상체결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OMC 결과가 다소 매파적이었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로 비둘기파적인 해석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위험 선호에 대한 심리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이 영향 받으면서 유가증권 시장 0.72%가량 상승하면서 2,646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가량 오르면서 740선 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치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내 증시는 견고한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었던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어제 6만 원을 목전에 둔 채 장중에 좀 터치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연 6만 원, 6만 전자를 터치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출발 상황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1.4%가량 상승하면서 20만 8,500원대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젠스랑 CEO가 지금 AI에 대한 거품론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고요. 트럼프의 관세 영향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AI에 대한 시장 확산에 대한 기대감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1.2% 강한 상승 반등을 지금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SK온에서 닛산에 지금 배터리를 공급한다 10조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보합권 어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오늘도 눈치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는데 수출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오늘 하락하고요. 기아도 오늘 내림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산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EU에서 분담금 방위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하락 출발, 네이버는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어제 약했던 알테오즈는 오늘 좀 힘내주려는 모습이고요. 반면 HLB는 오늘까지도 하락 추세 이어갑니다. FDA를 앞두고 나서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BM 같은 경우에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주가가 반등했고요. 이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훈풍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는 좀 눌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네, 9시 딱 됐습니다. 3월 20일 우리 시장 시작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좀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을 그런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이요 1,463원까지 밤새 좀 올랐습니다. 이게 11원이 넘게 올랐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화 환율의 이 가치 하락이 좀 더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엔화도 좀 약했고 유로화도 약하고 쭉 하는데 우리 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들 가치에 비해 더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좀 정치적 불확실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좀 들어가 보죠. 0.68% 코스피 17% 올라서 2,646, 2,650선 근접해서 좀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0.65%, 4% 올라서 743. 현재 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상황은 좀 이따 환율도 지금 4.6원이 더 올라서 1,458원, 1,460선에 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 요즘에 어제까지 계속 사죠. 어제 선물도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이 났습니다. 누적도 좀 15,000 예약까지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오늘 또 시장 출발 상황 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일 때 좀 보죠. 고은별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3월 20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역시나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우선 양시장 일제히 빨간불을 그리는 가운데 코스피는 0.75%가량 상승하면서 2,65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3%가량 오르면서 742선에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바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입니다. 지금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1.3% 상승하면서 59,300원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1.2%가량 상승하면서 208,500원대에 출발을 알렸습니다. HBM4에 대한 경쟁이 좀 계속해서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에서는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시제품에 대한 이야기, 샘플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기업 간의 또 경쟁이 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주가의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보합권 출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 나오니까요. 0.25%가량 오르면서 20만 원대에서 좀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오늘 0.1%가량 하락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5%가량 상승하면서 우선주가 지금 시총 6위권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반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힘을 좀 많이 잃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0.51%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1% 이상 빠집니다. 아무래도 유럽연합의 그 방위비 증액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화그룹주 특히나 방산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왔던 만큼 오늘 그러한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었는데 주가의 그 추이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만 본다면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어제 금융주들 일제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도 KB금융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82,000원 다시금 터치했고요. 5일 차트 보더라도 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 최근 포착이 되고 있고요. 조선주도 오늘 쉬어가네요. HD 현대중공업 0.48%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5%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죠. 일본 제철에 대해서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자본을 확충하고 밸류업에 조금 더 치중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32만 9,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보합권 출발이고요. 하나오션도 오늘 한 걸음 쉬어가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신한지주도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메리츠금융지주도 오늘 0.9%가량 상승하면서 20위권 위에 있는 금융주들 다시금 상승으로 좀 방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3%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시세를 좀 뿜고 있는 상황인데요. 128만 8,700원대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SK온에 대한 기대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0.8%가량 상승하면서 43,650원대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 보합권 그리고 HLB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0.28%가량 하락하면서 71,700원대의 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 테슬라 괜찮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닛산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그런 SK온의 계약 체결 소식,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0.9%가량 상승했습니다. 어제 좀 급격한 눌림이 있었는데 GTC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죠. 로봇 관련 기업들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과 휴젤 보합권 출발, 클래시스 오늘 상승이고요. 파마리서치는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미용 관련 기업들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노고업과 HPSP 일제히 상승합니다. 특히나 HPSP가 오늘 3.7% 강한 상승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까지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로노의 2%가량의 상승, 셀티온 제약도 오름세로 출발하지만 어제 흐름이 괜찮았던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JYP엔터가 부진한 실적과 함께 주가의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순위도 현재 16위까지 많이 밀려난 상황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0.76%가량 상승, 펄어비스도 오늘 상승 출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20위권 안까지 안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6%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위기가 정말 변화하고 있다는 게 시총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눈에 띕니다. 이 훈풍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전문가들은 개장 직후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겨울이 온다고 얘기했던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꼭 그게 딱 맞아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잘 본 거겠죠. 모건 스탠리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봄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대장주인 삼성하고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을 하니 당연히 이제 관련된 소부장주들도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 가능성 여부 계속해서 타진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도 이제 그 시간 내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문가님 앞서 그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좀 첫 번째 탑스 중에 첫 번째로 보기도 하셨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정말 좋습니다. 반도체가 좋아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전체 좋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쯤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오냐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이제 시작이니까 본전 왔다고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일단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바로 밑에는 또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미국 시장이랑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가 떨어지든지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그저께 급락 GTC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현재 너무 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드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갈지,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가격보다는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많이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효과가 한 2달 만에 이제 좀 찾아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기술적으로 좀 봐드리자면 6만 원 이상까지 오늘 좀 터치를 해준다면 그 윗단으로는 현재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7만 전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차트성으로만 봤을 때요.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모건 스탠리가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윈터 커밍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저께 바로 수정 보고서가 나왔죠. 물론 그 보고서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이 되다 보면은 그 낸드 플래시와 그 D램 가격에 대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건 삼성전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 내려올 때까지 정말 많은 무시를 하고 HBM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보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감과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정말 전통 반도체라고 하는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좀 상승해 준다면 삼성전자의 가격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단독으로 나온 뉴스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현재 파운드리 쪽에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가 뭐냐? TSMC가 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말 그대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 설계대로만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현재 TSMC가 60%에서 70%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바로 2위긴 합니다만은 10%도 비중을 차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팔란티어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붙여가지고 그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를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더 떨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고 올라갈 일만 좀 남지 않았을까. 정말 편안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인공 중에서는 우리가 조선도 있었고 방산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가 가져야 지수를 끌어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수 자체가 2650포인트 뚫고 2700포인트까지 가주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들, 2차전지, 뭐 화학, 뭐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큰형이었던 삼성전자가 정말 한 6개월간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좀 위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그런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삼성전자의 강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하루였습니다. 예, 업황도 업황이고 또 어제 주총에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얘기들 또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임직원들 상대로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냈던 거 등등등 뭔가 이런 좀 펀더멘털 외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좀 뭔가 모양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입니다. 자, 신입수 의원님 출발 상황도 한번 말씀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36.77, 8.15포인트 오릅니다. 0.31%고요. 코스닥은 740.71, 2.36포인트 오르고요. 등락률은 0.34%. 플러스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인데 1개월 대비로 코스피가 1.61%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5.13%입니다. 자, 3개월 대비 완전히 바짝 붙었죠. 코스피 7.64% 플러스, 코스닥 8.70% 플러스. 자, 이제 1% 격차로 줄었습니다. 이 상태로 며칠만 가면 이제 3개월 대비로도 코스피가 코스닥 수익률을 이기게 되죠. 자, 코스피는 아주 중요한 구간을 뚫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무려 월봉의 이동평균선 4개가 지나가는 그 자리를 지금 이번 달에 드디어 만 6개월 만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에너지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저 4개가 그냥 크레파스로 그은 선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매물벽을 뚫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색깔 다른 선이 돌파가 되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수반되면서 뚫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4개가 중첩되어서 한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 지점을 뚫는다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800에 대한 도전을 나설 수 있는 3월 달에 주춧돌이 될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환율이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저렇게 센데도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 인덱스는 급락을 하여 지금 103.09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103.09라는 절대가치 말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동평균선 21선을 깨고 20개월선을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원화에 대비해서만 달러 가치가 강합니다. 지금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해서는 달러 가치가 이미 다 무너진 상황인데 자,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는 20개월 선은 1,350원. 무려 여기서 지금 100원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는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1,350원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만 희한하게 지금 1,450원에 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뭐 국력이 약하다고 또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장기적인 근본적인 얘기고 지금 이 수급이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저게 무너져야 지금 정상입니다. 일단은 지금 3일 동안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죠. 그렇죠? 한 달 동안에 처음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3월 17일, 18일, 19일 합치니까 대략 1조 4천억 원어치 이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기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400억 원 팔면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만약 반전을 이뤄서 4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한다면 이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트리거 계속해서 작동된다는 거. 아마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더라도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원달러 환율도 달러 인덱스를 따라가는 게 알고리즘상 그냥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중요할 것이고요. 만약 그런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2,700을 돌파하여 2,800까지 상승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은 코스피 410억 마이너스, 코스닥도 94억 마이너스긴 합니다. 선물은 뭐 계속 사고 있긴 한데 환율 현재 1,457원으로 6원 정도 일단 아까 60원 넘었던 게 좀 떨어지긴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껴있죠, 여기에. 정치적 불확성, 그러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이런 변수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좀 더 하향 안정세를 좀 찾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업황이 정말 개선된다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뭔가 확실하게 한국 시장에 살만한 종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시 16분 됐고요. 섹터별 상황 살펴볼 시간입니다. 곤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16분가량의 흐른 상황입니다. 우선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한 가지의 섹터 좀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퓨리오사 AI인데요. 시간외에서 창투사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미국의 메타와 퓨리오사 AI와 관련해서 인수합병 거래 심사를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한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퓨리오사 관련된 투자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색이 굉장히 쏠려 있는 모습이고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긍정적인데요. 미국의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리플이 한때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또 언급을 드렸었는데 SK온이 닛산에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검색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 그리고 매수 의견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간밤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홍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개인만 홀로 담아냅니다. 외국인은 500억 원, 기관은 13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최근에는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81억 원가량 던지고 있고 기관도 47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이 오늘도 약합니다. 0.3%가량 빠지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기계, 운수 장비가 오늘 1.6%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포스코홀딩스의 상승과 함께 철강 및 금속 같은 경우에는 1.5% 강한 상승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네, 코스닥 오늘 상대적으로 또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가 굉장히 좋고요. 운송 관련된 업종군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양시장에서 부진하고요. 제약도 함께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태영건설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주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태영건설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오늘 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오롱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순환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한택이 133%가량 상승했고요. TXR 로보틱스가 어제 공모가 대비 90% 이상의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두 가지 종목이 신규 입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사이좋게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택 같은 경우에 화공기업 관련된 종목이고요.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진그룹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마인드 AI 관련 기업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그리고 뉴온도 20%,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17%가량 상승했는데 시노펙스는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인공신장용 혈액 여과기를 해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세를 두 자릿대로 내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은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특징적인 종목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강하긴 합니다만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전문가님부터 보죠. 시장 뭐 흘러간 지 한 20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살짝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서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본다라기보단 정고점이 있었던 2620포인트를 거의 다 오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2월 달에 코스피 자체가 26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갔을 때는 외국인의 현물이 아니라 선물 매수로 이제 끌어올렸다면 현재 3월 중반부터 지금까지 끌어올리는 이유는 외국인의 현물,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식을 사서 현물 쪽으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고점을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은 좀 바래 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좋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주다 보니까 반도체의 소재 쪽, 그러니까 뭐 포토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강강액이라든지 결국에는 그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소재 쪽이 좀 올라갔다면 오늘은 약간 흡프스프, HPSP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 약간 증착 장비라든지 뭐 이런 장비 쪽에 대해서 또 순환매가 좀 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반도체 비중이라는 건 코스피 전체 대비해서 비중의 30%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뭐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선순환매가 돌기 때문에요. 시장은 좋은 따뜻한 분위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오늘 올라가다가 약간 처지면서요.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SK온의 닛산과의 대규모 계약이 좀 나와주면서 2차 전지들이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이 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지고 있기는 한데 저는 2차 전지가 이번으로 인해서 반등이 좀 이뤄진다라고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도 같은 뷰예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관망의 자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테마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아침에 시장이 조금 예측과 빗나간 부분이 뭐냐면 철강 쪽이 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아마도 오늘 2차 전지 테마로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기타 철강주들이 EU가 이제 미국에 대비해가지고 수입품의 15%를 줄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EU에다 납품하는 게 세계적으로 한 3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EU 자체적으로 15% 수입 물량을 줄여버리면 우리나라 철강에도 분명히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좀 오늘 낙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럽 쪽의 움직임이 좀 되게 활발하죠. 독일도 어제 뭐 대규모 1조,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그러니까 재정 적자의 그 상한선을 깨고 그 이상 재정 적자를 내도 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좀 통과가 되면서 일단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방산 쪽, 그러니까 국방비를 확장하는 거 이런 쪽으로 좀 대대적인 그런 투자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방산주 과연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산주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모멘텀으로 좀 오군이냐 아니냐 생각이 들고 철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신일선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섹터별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신규 상장 섹터 역시 오늘 상장한 한택과 TXR 로보틱스가 선전을 하면서 한택이 원래 TXR 로보틱스에 뒤져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이 일어나면서 지금 145%의 상승률로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TXR 로보틱스는 89% 전도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장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주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이럴 때 상장하면은 몸값을 제값 혹은 제값 이상 받기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는 것이죠. 스마트 물류 자동화에 관련된 로봇이기 때문에 이 지금 스펙트럼 확산의 타이밍도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T 로보틱스라던가 하이젠 RMM이 가고 있는 시기에 TXR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여서 지금 아주 시기를 잘 탄 것 같습니다. 한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5년도에 상반기 신규 상장한 업체들이 뭐 지금 흐름을 쭉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첫날, 둘째 날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IPO 시장도 이 주시장이 살아나면서 조금 활기가 띠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지금 좋은데 상승폭은 좀 줄긴 했네요. SK이노베이션이 이 초반에는 6%까지 올랐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비아디랑 테슬라가 주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비아디는 지금 그 심천 2위 종목으로 지금 중국에도 상장되어 있고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신고가거든요. 5분 만에 충전을 해갖고 테슬라보다 많이 가는 새로운 배터리를 지금 개발했다고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임 체인저가 나와야 이 반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3위인데 바로 여기에 TXR 로보틱스랑 펜텍 오늘 신규 상장한 두 종목이 스마트 팩토리 섹터에 편입이 되면서 이 지금 3위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게 아주 특이점이고요. 4위는 일자리 취업 부분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랑 TS 인베스트먼트 그 상승률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역시 퓨리오사 AI 메타 인수권으로 가정하여서 이게 지금 사모펀드나 엔젤 투자사의 아주 좋은 부분이죠. 어느 정도 굉장히 덩치를 키운 다음에 제값을 받고 팔아서 엔젤 투자사나 사모펀드도 한몫 챙기고 그리고 이 기업도 더 큰 데로 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케이스인데 요즘에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런 씨앗을 잘 뿌려서 열매를 맺게 만든 다음에 더 넓은 농장에 파는 이런 그 계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의 중심은 역시나 반도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째 주까지는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일단 다음 주 차주에 예정돼 있는 헌재 심판 판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가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라고 불리는 뭐 그 관세까지 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그러니까 가격이 현재 굉장히 싸게 형성돼 있는 반도체가 시장을 지켜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조선 방산 쪽이 약간은 좀 조정을 받아주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보면 역시나 공매도 쪽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상호 관세 쪽의 준비라든지 그런 시장의 흐름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신 의원님께서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방산조선, 밸류체인 하단문까지 온기가 뻗치기 시작한다입니다. 지금 방산조선이 조금 쉬고는 있지만 스펙트럼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종목별로도 보면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풍산 같은 아직 가지도 않던 기업들이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스펙트럼의 확산은 몇 번 더 거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방산조선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조선에 대해서 오늘도 좀 강조해 주신 신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해서 오늘 개장 상황 두 분과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결제 서비스 기업 KG모빌리언스가 디지털 금융회사로 도약합니다. 기술 혁신을 토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IT본부를 2개의 개발실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AI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입니다. 이를 통하면 피지 거래 트래픽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시스템 이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업무에 적어도 30-40% 정도는 다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는 가상자산 지급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화폐 시장이 활성화함에 따라 새로운 전자결제 중개를 위해서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탈중앙화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기관과 카드사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시스템보다는 디지털 화폐 기반의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G모빌리언스는 중국 이커머스를 포함한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속 성장 중에 있는 중고마켓 그리고 배달 플랫폼 중에 휴대폰 결제가 미도입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서비스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는 이런 안전한 피지 사업 구조로 연간 거래와 영업이익 모두 최대로 이뤄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TMF 미정산 리스크를 털어낸 KG모빌리언스. 올해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진단해드릴 텐데요. 제 옆에 오늘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가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상대적으로 가고 좋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월 금통이 좀 떠올려 보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렸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죠. 예수 부진이고 뭐 수출이고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 그런 요인을 댔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그래도 잘 간다. 여기에 좀 의미를 저희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떨어뜨렸고요. 작년 금통위 때, 말 금통위 때 뭐 올해 성장률 벌써 1.9%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고 2월 금통위 때 여기서 0.4%포인트 더 내려서 1.5. 근데 그거를 확인이라도 시키듯이 17일 날 OECD도 1.5%의 성장. 그리고 내년에도 1.9%. 굉장히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주가 수익률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 지금 보면 이제 유럽 신흥국, 그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에 있고, 뭐 유럽 등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거의 한 8, 9% 정도 지금 수익률을 기록해서 저기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서 이제 작년에 이제 좋았던 뭐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대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대는 제가 수급적인 요인, 연기금의 수급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급이라는 건 이제 믿고 투자할 거는 사실 못 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오늘은 이제 펀더멘탈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펀더멘탈은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고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국면이 맞는데, 이 경기 소순환이라는 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 소순환에 의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경기 소순환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경기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기는 이제 주로 한 4, 5년의 사이클에 가고 하강과 상승, 수축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소순환이
그 하강 국면에서도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과 관련이 없이 주로 이제 소순환이 재고 관련해서 일어나는데요. 재고 사이클의 영향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이제 작년 기점으로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12개월 포워드 EPS 이게 수출 증가율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이게 2월 달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라면 이게 어떤 학습 효과 때문인데요. 이제 구매 관리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리 이제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작년 8월 초에 뭐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사실은 아니었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8월 초에 뭐 2거래일 동안 1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때 이제 글로벌 이제 구매 담당자들 특히 이제 반도체 구매 담당자들이 선제적인 재고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재고를 가격하게 줄여갔는데 이게 경기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뭐 4분기 때도 언론에서 굉장히 뭐 탄핵 정국에서 뭐 회사들이 회식도 안 한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실제로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전기비 0.1% 성장. 물론 이제 전망치 대비는 안 좋았지만 뭐 그렇게 저는 마이너스 간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상황까지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보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지난달 방송 이후에 달라진 게 2월 달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보면 이제 고정거래 가격, 이제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기업 간에 거래하는 가격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반도체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D램, 이제 지금은 이제 DDR5의 D램 가격하고 낸드 가격을 봐야 되는데 낸드 가격은 이미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제 D램 가격이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랙트 프라이스라면 이거를 좀 선행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장 가격, 스팟 프라이스인데요. 다음 그림 보면 근데 이 스팟 프라이스가 보시는 것 같이 이미 2월 달부터 반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컨트랙트 프라이스도 그 이후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실적으로 본다면 1분기까지는 아직 안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로 보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 반도체 업황이 개선돼서 그런 건 아닌데 이 과도한 재고 조정에 따라 다시 리스타킹에 들어가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2분기 실적은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이게 결국 얘기해 주는 거는 지금은 삼성전자 살 수 있다. 지금은요? 네.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순환 사이클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서 언제까지 좋아질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7월 초인데 한 6월까지는 삼성전자를 들고 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반도체를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나라 실적 전망 추이라는 거는 반도체가 끌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본다면 이제 뭐 반도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뭐 상반기까지는 국장이 소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이제 하반기 이후에 미국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몰라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마음 편히 국내 증시를 좀 매매할 투자할 수 있다. 많이 조정받으면 살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전 고점 올해 고점이 2,670 뭐 이 정도 뭐 그 근처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어떤 신뢰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반도체 가격 반등 이런 부분과 알려진 악재가 생각보다 덜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3월 20일이잖아요. 근데 코앞에 이제 닥친 게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입니다. 이게 작년 2023년이었죠. 작년이 아니고 11월. 11월에 전면 금지가 됐었는데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요. 국내 증시에서 다시금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오랜만에 역사적 최장기 동안 이제 공매도가 이제 중단돼 있다가 오랜만에 재개가 되다 보니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예.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될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대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증시의 공매도 이제 시스템이 도입된 게 이제 1996년이었고 그렇게 공매도가 하다가 2008년 10월이었죠. 금융위기로 인해서 공매도가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가 좀 불과 몇 개월 지나서 2009년 5월에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이제 부분 재개되었고요. 그렇게 가다가 또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양호해지면서 2009년 11월에 이제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2011년 8월 미 신용 등급 강등 때 우리 국내 금융주에 대해서 공매도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사소한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금지되었던 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증시 급락, 한국 증시 급락에 따라서 2000년 3월에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2020년 3월에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이렇게 됐던 것이 다시 증시 상황이 개선되면서 2021년 5월에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되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주목하는 건 공매도 재개 시점이니까 먼저 제일 멀리는 2009년 5월 이때랑 부분 재개됐을 때 그리고 2009년 11월에 완전 재개되었을 때 그리고 2021년 5월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이때 주식시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거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서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근시안으로 첫 한 달 동안 어떤 네네. 흐름을 보였는지 그거를 좀 데이터를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첫 한 달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변화인데요. 이제 네. 공매도가 시작되면 어찌됐든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방송 코너 통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로우볼, 저변동성의 수익률이 가장 양호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은 확실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것 종목들로 이제 부담이 되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모멘텀, 주가 모멘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반면에 많이 빠진 애들은 낙폭과대는 주가 모멘텀 주보다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다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는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되다 보니까 성장주 대비 가치주 정리를 하면 저변동성이 이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혜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면 낙폭다대가 이제 모멘텀보다 강세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강세를 기록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괜찮네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건데 그걸 벗어난 이후에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네. 이쪽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장기적으로 더 이제 좋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특징적인 건 그렇습니다. 뭐 시장 변동성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단기적인 영향이고요. 장기적으로 간다면 뭐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이유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변동성 스타일이 뭐 계속해서 강세를 기록하는 건 아니고 측면으로 본다면 어찌됐든 외국인 투자들의 우리나라 그 적극적인 투자가 더 확대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다. 대형주. 네, 예. 대형주에 대해서 사이즈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어찌됐든 공매도 재개되고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강세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대형 가치 오히려 뭐 성장도 대형 성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이제 대형주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선 가치 대비 성장 대비해선 가치주가 강세를 기록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단기간에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 노출된 종목을 좀 피해야 되잖아요. 네네.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 때문에 떠났던 외국인들 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보든지 일단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시 우리 시장에 합류한다라는 부분이 우리 증시 자체는 긍정적인데 근데 일단은 공격이 대상이 될 종목들은 피해야 되고 반면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이라면
오히려 그때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우리 증시가 이제 뭐 중기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대형주가 좋다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중소형주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게 이제 중형 성장주 이쪽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형 성장주 중에 올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는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램보 로보틱스 거의 100% 가까이 올랐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두산 DX, 하나 시스템 같이 이제 중형 성장주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해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멘텀주,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 이렇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 잘 올라간 종목인데 이 중에서는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받는다면 오히려 좀 기다렸다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게 가장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올해 뭐 123% 이렇게 올랐는데 왜냐하면 방산주 같은 경우엔 유럽이 지금 트럼프 정권 이후에 재무장을 하면서 GDP의 상당 부분은 이제 방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PBR 10.84배, 어마어마한데요.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그 방산주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은 좀 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오션 주로 하나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모멘텀 주가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다고 조정을 좀 받는다면 좀 오히려 살 기회가 되지만 그 외에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이 아니라면 많이 연초 들어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형 성장 시총상위 10개 그리고 모멘텀 시총상위 10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최근 정말 많이 관심 뜨거웠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뭐 현대중공업, 하나 시스템, 삼양식품 다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걸 잘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공매도 재기 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가치주들 뭐 그중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에 실제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에 실적이 좋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뭐 자동차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부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로 오히려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옥석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대형주를 말씀드렸고 외국인 중심의 플레이가 되는 장이다. 대형주. 그중에서도 많이 싼 주식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구조적인 이유가 아닌 걸로 많이 오른 종목이라면 수급적인 요인들로 많이 올랐다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팔고 대신 이런 대형 가치주 자동차라든지 은행에 대해서 좀 많이 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로서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낮아서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 수혜가 예상되는 이제 저변동성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한데 뭐 여기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서 나왔던 대형 가치 중에 좀 차별되게 들어가 있는 종목이니까 저변동성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3월 20일이니까 또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고 4월 초 투자 전략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만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공매도도 제국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요. 뭐 어찌됐든 이제 투자 전략은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상반기는 국내 증시를 관심을 가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부진한 이유가 트럼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다시 뭐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래서 1분기 그 미국 GDP 전망이 GDP 나우가라고 아틀란타 연인이 발표하는 지표가 가장 신뢰 높게 보고 있는데요.
1분기 GDP 전망치가 지금 마이너스 2.5%입니다. 예. 네, 굉장히 심각하게 좀 낮은 상황인데 반면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계속 올라가죠. 연준도 전일 FOMC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경기 지표가 낮아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염두에서. 네, 그렇다 보면 다시 이제 하반기 4월 말 5월 달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1분기 GDP가 소폭치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연준의 멘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증시 동향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코노미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양한 전략 세워드릴게요.